일본을 대표하는 3대 메가은행이 사면초가 상황에 빠지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 한국 IT 기업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IT 발달이 늦어지고 있는 일본에서 한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가며 일본의 디지털 금융시장을 장악해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의 거대 은행 경영자들에게 가장 귀아픈 숫자 이야기는 투자 지표로 불리는 PBR일 것입니다. PBR이란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비율로 현재의 주가와 한 주당 순자산을 비교한 수치입니다. 즉,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 한 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PBR이 1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 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PBR이 낮으면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PBR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미래의 기업 이익이 정체 내지 하락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메가은행이라고 불리는 거대 은행들 대부분의 PBR이 0.3에서 0.4로 하락했습니다. 이전부터 하락 기조를 보였던 일본의 은행주들은 2020년 3월부터 C19 감염증의 영향으로 한층 더 하락세를 보이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최저 수준의 PBR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대형 은행들의 재편에 의해서 탄생한 메가은행은 2020년에 20살을 맞이했습니다. 원조 메가뱅크인 현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이 경영 통합에 의해 탄생한 것은 2000년 9월입니다. 이듬해 4월에는 구 스미토모 은행과 구 사쿠라 은행이 합병해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이 출범했고 지금의 미츠비시 UFJFG의 전신인 두 개사도 같은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C19 감염증이 확산하는 난국에 일본을 대표하는 세 곳의 메가은행들은 성인식을 축하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형 은행들과 연결되어 있는 지방은행들의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 메가은행들의 낮은 PBR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대형 은행이 C19 감염증으로 인해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C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직접적인 수익에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일본 메가은행들은 봄 이후 거래처에 10조엔을 큰 폭으로 웃도는 긴급 대출과 신용 공여 확대에 따라 매출이 증발한 회사의 자금 융통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과 기업에서는 수익 회복을 위한 방법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항공 두 개사를 필두로 운수나 백화점, 일부 자동차 메이커가 이번 분기는 큰 폭의 적자로 전락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 메가은행들은 자연스럽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C19 감염증 이전부터 은행의 본질적인 이익을 압박하고 주가 하락을 불러온 일본 중앙은행에 의한 일련의 초금융 완화 정책입니다. 은행을 압박하여 저리 자금을 실물 경제에 널리 퍼지게 하려고 한 마이너스 금리도 도입 5년째에 돌입하면서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 사이에서도 역시 은행의 과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덮친 것이 C19 감염증 사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유럽중앙은행도 대규모 금융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환율이 엔고로 반응하는 리스크를 근거로 하면 일본은행이 단독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일은 당분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 메가은행들이 공경에 처한 세 번째는 C19 감염증이 초래한 해외 시장의 혼란입니다. 일본 메가은행들이 성장 활로를 찾아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었지만 감염증의 영향으로 주가 및 현지 통화가 급락하면서 취득한 현지 은행 주식의 감손 처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역풍은 장기적으로 아마 이것이 가장 심각한 시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플랫폼으로 불리는 유력 IT 기업이나 금융과 IT를 융합한 신흥 핀테크 기업군의 공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IT를 융합한 핀테크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은행의 3대 업무는 예금, 대출, 결제 송금인데 이미 일본에선 예금과 대출에서 이익을 내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일본 메가은행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원조 메가은행인 미즈호 은행은 2018년 11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과 전면 제휴를 발표하고 2020년에 공동 출자로 라인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출자 비율은 라인 파이낸셜이 51%, 미즈호 은행이 49%입니다. 라인은 일본에서 진입 장벽과 법적 규제가 엄격한 은행 노하우를 미즈호 은행을 통해 흡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미즈호 은행은 라인이 안고 있는 7,800만 사용자와 접점을 가지고 싶어 했고
라인페이 결제 흐름 속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포털 기업 네이버가 일본의 1등 메가은행을 거느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라인 캐시리스 결제 서비스는 최근 일본 젊은층 사이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라인에서 사용할 라인 코인을 구입하여 라인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라인페이는 친구에게 손쉽게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회식이나 더치페이 지불 수단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이미 라인을 필두로 돈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 라인을 통한 투자나 대출 등 더 많은 금융 서비스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IT 기업과 손을 잡은 일본 대형은행과 달리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지방은행 및 제2지방은행들은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CL9 감염증에 의한 사면 초과에 더해 존립 기반이 되는 지역 경제의 침체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또다시 공적 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의 바닥이 갈라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의 존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민간 기업에 세금을 던지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일본의 어려운 지역 경제에 원활히 돈을 돌리기 위해 일본 정부는 공적 자금 투입 한도를 넓히고 은행에 부과되는 수용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공적 자금을 사용하기 쉽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PBR을 다시 떠올리면 일본의 일부 약소 지방은행들은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것조차 의심스러운 0.1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 주도로 새로운 지방은행 지주 회사를 설립해 상장 폐지된 여러 지방은행을 산하에 두고 지역 경제와 금융을 살리려는 극단적인 계획마저 검토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의 메가은행들은 사면 초과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모든 전략을 금융 디지털화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디지털 결제 및 스마트폰 결제의 보급이 다른 나라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국제 회계 사무소인 영국의 언스트앤영의 세계 핀테크 도입 지표 2019에 따르면 일본의 핀테크 보급률은 34%로 데이터를 작성한 국가 27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에서 가장 선호하는 결제 수단은 아직도 현금으로 다른 대안보다 현금을 선호한다고 답한 사람이 9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일본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이미 거의 무연금 사회에 돌입했고 디지털 전자 결제의 보급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점은 일본과 한국의 핀테크에 대한 노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적극 수용하고 있지만 일본은 신흥 세력이 추진하는 변화를 다양한 형태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시대의 흐름상 디지털화로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을 시작으로 한국의 많은 IT 기업들이 일본의 금융시장을 장악하는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